그러면 5가지 쥐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먼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 갑자라는 쥐를 설명하겠습니다. 갑자는 일단 나무쥐로 그대로 본다면 해석이 되고, 또 색깔이 있는 쥐로 본다면 파란 쥐입니다. 갑은 쥐에서도 갑의 어떤 앞에 천기의 기운을 많이 받은 것이 갑자의 기라면, 갑자는 수리적으로 갑이라는 1과 쥐라는 1이라는 양수가 만나서 이루어진 쥐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쥐는 북수에 위치해 있고 천간의 갑은 목에 해당하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화, 토, 금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극과 극이 통하는 위치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섭렵을 하고 만나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만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이 많은 과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쥐는 직관의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느낌이 빠르다고 하였는데, 특히 갑이라는 성격의 신적인 초극, 신의 위치의 어떤 기질, 갑의 팔통사주의 기질을 가장 많이, 그래서 기와 기가 기 중에서도 제일 큰 기운을 타고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능력이든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는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갑자라는 쥐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을 때는 많은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있어서 남을 의지하게 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기운을 발휘를 못해서 주변을 성가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는 기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않고 발산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기운을 누그러뜨려서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적응해 나간다면 엄청난 능력을 리더로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라는 기운은 현실과 이상을 적당히 분배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질투나 욕심보다는 자아의 보시적인 성격을 잘 나타날 때 그 자신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성은 미식가이고 활동성 있는 삶을 살 때 갑자는 그 성질의 특징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화의 자리에 있는 병자의 기운은 어떤가요? 병자는 오행상으로 화와 수가 만납니다. 그래서 화의 양화, 큰 불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쥐이기 때문에 성급하고 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아주 변화가 많은 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잔정이 많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처신을 할 때도 어떤 감정적인 그 상황에 많이 돌입했을 때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성급한 행동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석력이나 사고력을 길러서 어떠한 순간에 자신의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면 이 병자의 좋은 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관계로 예민한 신경과 체질을 타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 화라는 것이 이제 있고 수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와 수가 만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그 건강에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병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신기와 그 자신의 그런 그 성급한 성질에 의해서 그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취미나 그 항상 그 뚜렷한 그 목표 의식으로 자신을 찾아 나갈 때 병자의 그런 어떤 건강 상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병자는 특히 잔정과 인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남에게 베풀 때 자신의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운명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자는 식성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고루고루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갑자와 마찬가지로 활동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병자가 천성이 좀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성질과 영웅적인 기질이 있어서 직업상으로 사회에 정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갈 수 있다면 무자는 토와 수, 그래서 지기를 아주 많이 타고난 쥐라고 해서 가장 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물입니다. 쥐는 무자는 토,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어떤 쥐보다도 재물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릴 수가 있는데 치를 주고 10을 얻어내려는 끈질긴 그 의욕과 투지로 자신의 삶을 토의 기운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오기가 발동하는 쥐가 바로 무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쥐보다도 경제적인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경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에 해당하는 경자의 기운은 금기운의 영향으로 때때로 강직하고 권위적인 일면으로 나타나는 쥐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잔정이 많고 사교적이고 애교가 있는 성격이지만 자신의 그 현실적인 것을 찾아서 이뤄내는 쥐가 바로 경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금의 기운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쥐라는 성격은 질투를 많이 하고 그 잔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기운을 타고나기 때문에 자신의 본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을 조금 탈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취욕이 강하면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함부로 처하게 되는데, 이래서 이 어떤 불안한 상황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제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나 욕심을 부릴 경우에 누구에게나 오른쪽, 이롭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맞추어서 생활을 한다면은 인덕을 찾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자, 마지막 5번째 주인 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자는 물쥐입니다. 물쥐. 그래서 쥐의 유들유들하고 매끈한 성격이 바로 이 임이라는 큰 양수를 만남으로써 더욱더 세련되고 센스 있고 감각적인 쪽으로 타고나는 것이 바로 임자입니다. 그러나 물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검다고 하였습니다. 그 물 깊이만큼 쥐라는 동물은 자신의 기가 센 것을 남한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물과 같이 부드럽게 상황을 전환시키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임자는 임의 성격인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논리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편안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그 상황을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좋지 않은 버릇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매사매사 순간적인 임기응변이나 순발력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깊이라든지 믿음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덕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센스 있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과 계속 앞에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자신의 재주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순발력이 높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흐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 쥐가 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역맞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임자는 항상 물과 같이 흐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일이라든 차원에서 잘 조화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순간순간 자신의 어떤 즐기고자 하는 수의 음란성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이 좀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에 임자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항상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매사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의 어떤 깊이가 더해질 수 있고 생활이 윤택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탁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감수성이 일 속에서 승화될 때 제 능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성 같은 일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유흥이나 이런 쪽에 어떤 경우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인생을 시간적으로 허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주의 성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